우리 지만환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모시죠. 네, 지만환 박사님은 1942년 11월 20일 출생이시고 고향은 강원도 행성입니다. 육사 21기로 졸업하셨고 미해군 대학원 경영학 석사이시고 미해군 대학원 시스템 공학 박사이십니다. 월남 참전 약 44개를 하셨고 작전장교 부대장 그리고 합참정보부 현 국방정보본부죠. 그 다음에 국방 PBBS 도입연구위원 등 그 참여로 육군 대령으로 예비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올라오니까 비가 오네요. 책을 가지고 나왔는데 전두환 리더십, 전두환 회고록이 아니라 전두환 리더십. 이 표지에는 한강이 있어요. 한강이 표지 사진에 들어있습니다. 왜 한강을 표지 사진에 넣느냐 하면은 여러분 한강 주변을 많이 이렇게 다니시지만은 그 한강을 이렇게 아름다운 한강을 누가 만들어 놨느냐, 그거에 대해서 누가 만들어 놨는지 모르시고 다녔을 겁니다. 그것을 전두환 대통령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표지를 한강으로 한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한강 주변을 한강을 바라보실 때 저것은 전두환 대통령이 만드신 거다. 한강 하면은 전두환을 연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훌륭한 강을 만들어 놓고 오늘날 이놈저놈 별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들한테 짓밟히면서 탄압을 받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도 전두환에 대해서 몰랐는데 문득 전두환 회고록을 제가 집어들면서 야 이게 아니구나,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해가지고선 그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자료들을 집대성을 해서 이 책을 8월 5일날 시작을 했어요. 8월 5일날 집필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며칠 전에 이 책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 뒤에 천막에서 지금 사인을 해드리면서 앉았다 왔는데 가시면은 저 두 번째 천막에 이 책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 이 책을 구입해 가셔서 읽으세요. 읽으시면은 책을 한 번 잡으시면은 이 책을 못 놔. 여기 이 책에 달라붙어서 못 놔. 너무너무 감동이고 슬프고 새롭고 전두환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에서 최고의 엘리트 경영을 한 거예요. 미국에 가서 교육받은 사람들을 가지고 5공화국을 경영을 했는데 그것이 그분의 업적이 나오기도 전에 빨갱이들이 전부 노력을 하고 모함을 해가지고 그분의 업적이 드러난 게 하나도 없어. 1980년에 이분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레이건이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됐어. 레이건이 대통령이 된 후 12이틀 만에 레이건이 만난 세계 정상 중에서 최선두로 전두환을 만난 거예요. 전두환을 만났는데 전두환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레이건 대통령 각하 또 정상회담을 할 때 참모들도 많이 앉아있고 그런 자리에서 저는 이 자리에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는 레이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레이건 대통령을 도와드리려고 왔습니다. 이제까지 한국의 대통령을 만날 수이나 하려고 했는데 미국 대통령을 도와준다고 그러니까는 전부 눈이 휘둥그레진 거예요.
그런데 전두환이 물은 거예요. 실례지만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미국 캘리포니아의 1년간 GNP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무도 몰라. 800억 달러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GNP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몰라. 600억 달러입니다. 다들 놀래. 어떻게 대한민국이 그렇게 작으냐? 근데 그 600억 달러 중에서 6%를 떼어내가지고 무조건 국방비에 투입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 이거 600억 달러 가지고 그 중에 6%를 국방비로 쓰니까 우리 지금 IMF로 당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자유진영 최전방에 있는데 대한민국이 무너지면은 자유진영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레이건 대통령 미국 대통령에게 미국 돈을 달라고 얘기 안 합니다. 일본 돈을 저한테 주십시오. 일본 돈을 달라고 레이건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본의 GNP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조 1600억 달러입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 GNP의 20배입니다. 20배. 근데 그 중에서 국방비로 쓰는 것이 불과 0.09%입니다. 다들 눈이 뚜그러져. 이렇게 안보에 무임승차를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작은 나라를 이렇게 털어먹어도 되겠습니까? 이게 신사입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레이건 대통령이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감동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얼마면 되겠느냐? 얼마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일본 수상하고 만나서 협상을 하겠습니다. 단지 각하께서는 일본 수상에게 너 일본이 신사답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다, 안보의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 하는 것까지만 살려주십시오. 전부 수견한 거예요. 그런 얘기 이 세상에 처음 들어. 그러면은 제가 일본 돈을 저한테 주시면은 그 돈을 가지고 미국으로부터 전투기도 사고 탱크도 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을 하느냐고. 그래서 와갖고 그 자리에서 아무도 몰라. 국무총리도 모르고 국방장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국무총리도 창피해. 이거 갑자기 아닌 밤새 홍두깨로 우리나라 대통령이 말이야, 그러지 않아도 군인으로서 집권을 해가지고 말이야, 군사정권이다 어쩐다 하는데 저렇게 엉터리 얘기를 질러대면은 저거 대한민국 최신이 어떻게 되느냐 하고 전부 다가 이거 대통령 이거 된 거 아니야? 이랬어. 한국에서. 거의 한 60일 후에 미국에다가 일본에다가 야 100억 달러 청구해. 100억 달러 청구서를 보낸 거야 일본으로. 그 일본으로 100억 달러로 오니까 일본의 스즈키 내각이야. 스즈키 내각. 그 내각이 야 이건 뭐 미친 거 아니야? 이거 100억 달러가 어디야 이거. 그 100억 달러라고 그러는 게 얼마나 크냐 하면은 여러분, 일본이 1945년도에 원자탄 맞아가지고 하루아침에 쫓겨갔어. 쫓겨갈 때 부산항에서 미군이 일본 사람들 주머니를 다 더 뒤져가지고 그 제한된 조금 여비만 놔두고 돈 뺏었어. 그래가지고 그 돈 전부 해서 대한민국에 남기고 간 돈이 23억 달러요. 여기에 뭐 신신백화점, 화신백화점, 그 다음에 지금 오늘날의 대기업은 전부 일본이 남기고 간 거야. 우리나라 지금 대기업 우리가 만든 게 아니야. 일본 사람들이 다 만든 거야. 그렇게 해서 뭐 철로 도로 이렇게 전부 값을 하니까 23억 달러를 남겨놓고 갔는데 그 23억 달러가 얼마나 큰 돈이었느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 부의 80%야. 80%야. 그러니까 23억 달러가 얼마나 크냐고. 그 다음에 일본하고 협상을 한 거 10년 동안 밀고 땡기고 한 거야. 밀당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일본으로부터 얻어낸 자관이 8억 달러야. 8억 달러. 1965년에
20년 후에 1948년, 1945년에서 25년은 65년에 겨우 8억 달러 얻어낸 거예요. 그 중에서 3억 달러만 공짜고 5억 달러는 우리가 갚아야 돼. 그게 8억 달러가 45년에 23억 달러, 또 65년에 8억 달러. 그런데 83년에 18년 후에 100억 달러를 달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 100억 달러가 얼마나 크냐고. 그러니까 수즈키 내각이 야 이거 뭐 100억 달러라고 그랬는데 여기 혹시 공이 하나 더 붙은 거 아니야? 그 전두환이가 아니야 공이 2배라고 그래.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수즈키 내각에서 거들떠보지도 않고 일본도 전 대통령을 이렇다고 그러고 한국의 국무총리 무슨 모든 장관들 다 이렇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낙가소네가 대통령 수상이 됐어. 수즈키가 이제 물러나고 낙가소네가 수상이 됐는데 낙가소네가 레이건을 만났어. 만나고 오자마자 전두환 보고 만나자고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2번 했어. 2번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은 전두환 대통령 각하 우리가 100억 달러는 전부하고 내가 60억 달러를 만들려고 최선을 다했지만은 그렇게 하면은 내 위치가 이게 흔들거려. 그래서 겨우 내가 40억 달러를 마련했으니 이 40억 달러를 받아주시오. 그 40억 달러 받은 거야. 그거 40억 달러 중에 10억 달러 가지고 한강 저렇게 맺는 거야. 한강 길이가 140리야. 140리인데 거기 터널이 8톤 트럭이 2대 다닐 만한 그 터널을 만든 거예요. 글로 모든 오펜수 똥물 뭐 이런 거 전부 해가지고 3군데에다가 정화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저렇게 깨끗한 물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1980년에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이 물가가 42%야. 42% 물가야. 42%. 그거를 1년 만에 2%로 낮췄어. 어떻게 낮춰? 야 물가가 저렇게 오르니 물가 내린다 물가 잡는다 국민들이 들으려고도 안 해. 저 의뢰에 하는 소리지. 근데 물가는 뭐가 지배를 했느냐, 뭐가 선도를 했느냐 하면 쌀값이 선도를 했다. 쌀값이. 그 쌀값을 농촌에 흉작이 졌는데 저 쌀값을 동결한 거야. 농촌이 흉작이 졌는데 쌀값을 동결하는 거야. 그 농민이 얼마나 반발이 세. 그거 모른 척하고 야 이게 심리적으로 이게 문제야. 물가가 오르니까 하룻밤 자고 나면 막히니까 돈 있는 사람은 물건을 사재기 하는 거야. 사재기. 그 물가가 더 오르는 거야. 이걸 어떻게 끊느냐고. 그러니까 이 양반이 심리전을 쓴 거야. 야 양곡차를 많이 수십 대 해가지고 거기 양곡 주송차량 뭐 해가지고 크게 써가지고 서울 시내를 막 돌게 이게 심리전을 쓴 거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말상은 누구도 못해. 여러분 그때 야간 통행금지 있잖아요. 밤 12시 되면은 그냥 뭐 무섭잖아. 그거를 푸는 거야. 그거 부르면은 간첩이라고 북한 침투, 북한군이 침투하고, 그 다음에 깡패, 조폭들 이제 뭐 난리치고, 도둑놈 성행하고, 이게 야간 통행금지를 어떻게 푸느냐고. 야간 통행금지를 풀어도 된다고 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어. 전두환이 혼자 생각으로 풀었어. 자유를 준 거예요. 교복 입혀보면은 어디 자유가 없잖아. 어디 극장도 못 가고 어디 딴 데 못 가. 그 교복 다 풀었어. 다 자유야. 자유. 세상에 그때부터 지금 이 대한민국 건국 이래 지금 이 순간까지 최고 최대의 자유를 누른 순간이 전두환 때였어. 지금은 빨갱이 세상 아니야. 빨갱이 세상. 이게 자유의 아버지야. 자유의 아버지. 뭐 민주주의 아버지 하면 뭐 김대중이가 민주주의 아버지라고 지랄하는데 전두환 민주주의 배
민주화는 건 공산화야, 공산화. 민주화 이거 공산화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의 아버지야. 자유의 아버지. 전두환 자유의 아버지야. 이제 1988년 전두환이가 80년에 이제 대통령 됐어. 88년에 국제올림픽을 해. 국제올림픽을 하는데 우리 88년 직전에는 LA 올림픽이야. 그 직전에는 소련의 올림픽이야. 그 직전에는 카나다 올림픽이야. 그 카나다 올림픽에는 피해 아주 피바다가 됐어. 이스라엘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피를 엄청 흘렸어. 카나다에서. 그러니까 피해 올림픽이야. 피해 올림픽. 그 다음에 소련에서 할 때는 자유진영이 안 갔어. 자유진영이 안 갔어. 그 다음에 LA에서 할 때는 공산진영이 안 왔어. 다 반쪽이야. 전두환 때는 공산진영, 자유진영 다 왔어.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공산진영, 자유진영이 다 함께 온 거야. 다 함께 온 거야. 그러니까 1980년에 그거를 따야 돼. 88년 티켓을 1980년에 따야 되는데 우리 올림픽 온다라니까는 국무총리도 그러고 모두가 다 이렇다고 그랬어. 아니 지금 물가가 오르고 지금 IMF 직전인데 무슨 뭐 올림픽을 치르느냐고. 또 전두환이 무조건 하라고 그래. 또 경주영이 내보내고 그 독일의 바덴바덴에서 이제 마지막에 일본하고 한국하고 이제 압축돼서 하는데 누구든지 일본하고는 게임이 안 된다 그래서. 그런데 3대1로 우리가 이겼어. 3대1로 우리가 이겼어. 그래놓고 걱정이야. 걱정인데 한강은 똥물이지. 한강은 똥물이지.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일본에서 받은 그 10억 달러를 한국에다 푼 거예요. 응? 오늘날 저렇게 아름다운 강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돈 가지고 올림픽 공원, 올림픽 표, 올림픽 그 경기장 이런 거 다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여러분 아무도 이런 거 모르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가 반도체 1위국이야. 핸드폰 1위국이야. 또 TV 세계 1등이야. 이런 거를 누가 만들었느냐? 여러분 책 읽어보셔. 여러분 이 책 읽으면 잡으면은 끝까지 못 나. 너무너무 재밌고 몇 번을 울 거예요. 여러 번 울 거라고. 얼마나 탄압을 받았는지, 그리고 왜 탄압을 받는지 그 책에 자세히 써 있어. 이 책은 자식들한테도 다 줘야 돼. 그래서 포장을 시켜야 된다. 여러분 더 이상 그러니까 여기 하나만 더 하면은 그 전에 옛날에 전화기 한 대 백색전화, 청색전화 기억하시죠? 백색전화는 강남의 아파트가 200만원 할 때 백색전화가 값이 250만원이야. 250만원. 네. 그런데 그렇게 비싼 거를 그렇게 백색전화가 가지면은 신분 상승이야. 그렇게 했는데 그건 어떻게 하냐면 교환수가 요거 이렇게 꽂아주는 거야. 이렇게 연결해서. 근데 전자식 교환기를 한국에서는 죽었다 깨나도 못 만든다 그래서. 그때 전자식 교환기를 만드는 나라는 세계에서 3개밖에 없었어. 3개밖에 없었는데 인도라든지 여러 나라가 전자식 교환기를 개발하려다 다 실패했어. 다 실패인데 전두환이 한다고 그러니까 전부 비웃었어. 말단 공무원들까지도 다 비웃었어. 그러니까 전두환이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그때 당시 동양정밀이 그래도 제일 잘 나가는 거예요. 동양정밀 전원하고 거기다가 모든 기술자들 전부해서 합숙을 같이 한 거야. 합숙을 같이 해가지고 전자교환기를 만들어서 수입해오던 것을 수출을 했다고. 전두환이가 합숙을 했어. 합숙을. 그러니까는 지금 비교를 해보시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말 입으로만 열면은 유엔에 가서도 자유. 여러분 지금
지금 5.18 얘기만 들어가는 동영상은 그대로 폭파당해. 5.18 얘기만 들어가면 그대로 동영상이 폭파당한다고. 이게 자유예요? 그러면 자유가 이렇게 침해당하고 있어. 그것도 5.18 얘기를 하면은 광주시청에 공무원이 한 사람이 전담이 돼 있어. 이게 전담이 되는데 이 사람은 뭐냐면은 5.18에 대해서 광주에게 기분 나쁜 소리 하면은 그 사람 딱 해가지고 광주 경찰에다가 소송을 해. 그러면은 저 강원도 고성에 있는 사람, 인천에 있는 사람 전부 전라도 광주에 가서 조사받고 재판받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놈의 자유냐고. 그러면은 이런 자유 공정이 되고 있을 게 아니라 지 발밑에서는 이렇게 자유가 침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야, 저 병신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알아요. 그러면은 자기 수하에 너 이거 한 팀인데 너 지금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는 사례가 무엇인지 정보 수집해. 그렇게 테스크포스를 만들면은 그리로 우리가 나도 거기다 전화하고 편지 쓰고 저기도 전화하고 편지 쓰고 다 그쪽으로 제보가 갈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하고 유경수 여사는 저 청량로 저기 경상북도 저 산골에서도 바깥 노인네가 리아카를 끌다가 사고를 당해서 그래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살 길이 막막하다고 했는데 유경수 여사한테 그 편지가 간 거예요. 지금은 대통령한테 뭘 보내면 대통령한테 안 가고 권익위원회로 가는 권익위원회에서 뭐 얼로 보냈습니다 있다고. 얼로가 맥힌 거야.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은 뭐 하나 시키면은 너 팀을 구성해서 네가 해. 그리고 가서 확인을 해. 근데 지금은 아무 그런 게 없잖아. 일을 할 줄 모르는 거야. 물꼬를 든다고 그러잖아. 너네 일꼬를 들 줄 아는 사람이 돼야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러자마자 마무리 하려고 했어. 자, 여러분, 조만간에 제가 전두환 대통령 명예회복 클럽을 만들려고. 명예회복 클럽을. 그런데 그 명예회복 클럽이 있어야 뭐 할 거 아니야. 나 혼자 어떻게 여러분들이 팀을 하는데 경상도 팀, 전라도 팀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거를 만들 테니까 제 홈페이지 지만원 치면은 제 홈페이지에 들어와요. 제 홈페이지에서 각 지역별로 전두환 클럽을 결성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